늦은 밤 승용차가 난데없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술을 마신 걸로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량. 갑자기 역주행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후진을 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유아차를 끌고 내려오던 시민은 깜짝 놀라 뒷걸음을 칩니다. 팡 소리가 나와서 밖에 나와 봤는데 내 앞에 범퍼는 다 깨져 있었고요. 그 상태로 차량 운전을 비틀비틀 거리다가 역주행하셔가지고 이쪽 차도로 올라가요. 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약 5km가량 도주하다 한 교차로 입구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만취 운전자는 제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로수도 훼손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몰던 차는 인도에 올라탄 뒤 건물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건물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잇따르는 강력 사건으로 지난 4일부터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한 상황.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박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택시 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산업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기준 운송 수입금 이상을 회사에 내지 않은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정식 재판 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매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전액관리제를 하는데 그 추가금에 대한 또 부가세를 사무실에서는 또 걷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2020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금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산업금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택시업체들은 운송 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11명에 이릅니다. 강순수 씨도 무죄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산업금제나 다름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강 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야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산업금 제도였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로지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 조사관은 현금 입금 안 시킨 거는 업무상 횡령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정식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검찰이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전액관리제나 산업금제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에도 당사자분이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편 검찰은 택시업체가 사실상 산업금제를 운영한 것이 맞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수산업을 비롯해 농업과 관광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서 제주도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지 엿새째.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제주도의회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자리에선 제주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부터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위기 대응 추진반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일본에서 뭐 해가지고 그때는 뭐 방류한다는 뭐 거의 확실시 됐던 부분 아닙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방류 이후 사흘 동안 평균 조회수는 20여 건. 형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10명 내지 30명도 제가 알기로는 도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거 볼 사람이 다수는 공무원일 것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당장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 제주도는 일단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 속에서 제주산 수산물 수출에서 답을 찾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만 검토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거 아닌가라는 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조용한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서 높아지는 불안감 속에 제주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도내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3개 단체가 참여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도민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제주시 노형호 거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제3차 제주 범도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해녀들과 어민들은 물론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2달가량 앞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원도 양양군이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찬성 측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반대 측은 환경 훼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양양군은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의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5세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양 거주 주민 157명 가운데 70.1%는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4%입니다. 전체 응답자 157명 가운데 32.5%가 사업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14%는 관광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못 보시던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양양은 양양대로 또 좀 보기도 좀 되고 좋잖아요. 양양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연 환경 훼손이 21.7%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의 자연적 기능 감소 3.2% 순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는데 파괴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미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해서. 사업 찬성이 반대보다 2.5배가량 많지만 여전히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상부정류장 건축부지 면적을 2,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일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도 설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면 과감히 개선해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10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사 전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구기름 사용 허가서를 붙여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대부분 허가는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이고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착공을 눈앞에 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껴있고 또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가끔 올 텐데요. 오늘도 한라산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또 내일은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60mm로 비가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긴 시간 가끔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에 30에서 100mm, 산간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상정보 틈틈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졌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도 한라산 북쪽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섬 지역도 대부분 비가 내리겠고요. 우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동부와 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9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 당분간 정체 전선과 또 어제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최정숙 여사를 기리는 여성센터가 건립됩니다. 부룬디 교육부 관계자 등 7명과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청의 후원으로 내년에 최정숙 여성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는 지난 2018년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을 기리는 여자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면 노출 우려 지역에 대한 무료 건강 영향 조사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 동안 제주시 건입동과 일도동, 이도일동을 비롯한 8개 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 성면 질병을 인정받은 주민은 성면 피해 구제 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태풍 카눈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 대상을 73개의 농가에 면적 56.3헥타르로 확정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원 물량은 대파값 35.6헥타르와 농약값 20.7헥타르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물별 피해 현황은 당근 41헥타르로 전체 피해 면적 가운데 72.8%를 차지했고 수박 6.3헥타르와 녹두 4.3헥타르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추석을 맞아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할인 혜택이 한시적으로 최대 17%까지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0일쯤부터 탐나는 전 충전 시 7%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 연 30억 원 미만 업체로 국비 36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 할인에 더해 최대 1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에서 군관 합동 화재 진압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7기동전단과 서귀포 소방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가해 다중이용시설인 김영관 센터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장비 6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부상자를 인근 병원과 군 의무대로 후송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주형 공영 도매시장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농어업인 회관에서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후보지로는 제주시 회천동과 애월읍 봉성리 등 3곳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공영 도매시장이 설립되면 거래 가격 공개를 통한 산지 가격 투명성과 농산물 품질 향상 등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도매시장은 전국 3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는 도매시장이 없어 제주산 농산물 가격이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 결정돼 왔습니다. 제주 지역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무수천 교차로 샛길에 교통 신호등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수천 교차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샛길 신호등 설치가 완료돼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신호기 설치로 무수천 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이 67% 개선되고 교차로 서비스 기준도 기존 F등급에서 2단계 위인 D등급으로 상향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